2회 그 21번 봅니다. 2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사무소 설치에 관해서도 시험 문제 매회 나와요. 덩달아서 이전에 관해서도 나올 거고 1. 업무 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러면 현재 공동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활용해 갖고는 공동 사용하는 뭐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미 업무 정지 처분 받기 전부터 사무소를 공동 사용 중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대로 공동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소리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영위하는 기간 중 해놨습니다. 에는 중개사무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해놨습니다. 일단 관로는 제껴두고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무소라는 것은 등록 기준이잖아. 등록 기준. 그래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기간 중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소를 유지하지 않으면은 등록 기준 미달이 돼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니까 사무소를 계속 뭐하고 있어야 된다?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 점은 휴업기간이나 업무정지기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휴업기간 중에도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개업 공인중개사의 신분은 유지되고 있는 거다? 안 되고 있는 거다? 유지되고 있는 거니까.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자격 확인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요 조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요것 때문에. 그 다음 4번에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때는 매월 그 사실을, 즉 분사무소 설치 신고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회에 통보하는 사항 6가지 중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도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 점이에요. 5번이 틀리는 겁이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분사무소도 중개사무소죠. 포함해서 자기의 중개업에 전용하여야 한다 해놨는데 이 전용 의무에 관한 규정은 옛날 초창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되고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을 생각해 보라고. 겸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한데 그 겸업 업무의 용도로 중개사무소를 같이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전용 의무는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22번에 A씨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갑과 중개법인 을 그리고 을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병 및 소속 공인중개사 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해놨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를 자주 안 풀어보면 나중에는 뭐다 A가 누구, 병이 누구, 뭐 갑이 누구 이거 다시 끼 맞춰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어요? A, B, C, D, C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C를 말함해놨습니다. 자, 1번에 갑은 B씨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해놨는데 알겠어요? A씨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뭐다?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잖아. 갑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분사무소 설치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게 그래서 1번 틀려버렸어요. 알겠어요?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B씨의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금지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 1년짜리야.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애가 그것 때문에 틀려버린 거예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가는 거는 오다. 그거는 뒷부분 때문에 틀린. 3번 을은 중개법인이잖아. 중개법인이 B씨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왜? 주사무소를 A씨에 두고 있으니까. 그 B씨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두고자 할 때는 B시장에게 병의 자격증 사본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한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B시장에 하는 거 아니잖아. A시장에게 하는 거잖아.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그것도 틀렸지만은 자격증 사본 등의 관련 서류 제출한다 한다? 안 한다. 위에서 봤다시피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그랬잖아. 이리저리 틀려버렸어요.
중개법인 을은 B씨, C씨, D씨에 각 분사무소 한 개를 다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A씨에만 설치 못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 4번이 O네. 5번에 병은 했는데 병은 분사무소 책임자였어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책임자는. 정은 누구예요? 그 분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잖아. 소속 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 대상이다. 이다? 대상이다. 그래서 받지 않아도 된다. 아까 틀렸고 옳은 것은 4번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23번 공동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데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이 서로 다르죠. 달라도 공동사용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5.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사무소가 존재하는 거잖아. 존재하는데 그 공동사무소 이외에 다른 중개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해버리면 이중사무소가 되잖아요. 이따 하면 틀려버렸다. 3번 공동사무소 이전 시에 공동사무소를 구성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개별적으로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3번이 오네. 그래서 우리가 대표자가 일괄해서 사무소 이전 신고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거잖아. 공동사무소의 운영 목적은 단순히 사무실을 같이 쓸 뿐이다 이 말이야. 경영을 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4번 공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이 고용한 가는 단어가 알겠어요? 간주규정에서 이 고용한 가는 단어가 의미가 있는 것이 공동사무소에서 의미가 있는 거라. 갑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 을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사용하고 있는데 갑은 A를 고용하고 을은 B를 고용하면은 B의 이 업무상 행위는 갑, 을 전체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다? B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을이잖아. 을의 행위로 본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간주규정에서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할 때 이 고용한 가는 단어가 바로 이 공동사무소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알겠어요? 운영규약을 등록관청에 신고하라라는 그런 규정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있다 없다 그러니까 오네. 알겠어요? 그 틀린 것은 2번 1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5번 같은 지문에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법에 규정도 없는데 알겠어요? 그럴듯하게 뭐다 문장을 구성해가지고 소개하면은 맞는 것처럼 보이면은 안 돼요. 알겠어요? 규정이 없는 걸 소개하면 무조건 X다 O다 X다 말이죠. 알겠습니까? 24번에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 열정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공동사무소의 설치 근거에 관한 법규정 그대로. 2번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무소 설치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 또는 무슨 방법을 활용하는 거다. 개설 등록하는 방법이나 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방법을 적절히 활용해서 공동 사용하는 거다.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동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라 라는 규정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틀려버렸다라는 거죠. 공동사무소를 운영하든 단독사무소를 운영하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지 공동사용한다고 해가 공동사무소라는 명칭을 꼭 써야 될 의무는 없다라는 거예요. 틀려버렸죠. 4번에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에 이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공동사용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공동사무소에 고용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를 본다. 조금 전에 봤고 알겠어요? 25번으로 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무슨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말이지. 이 업무 범위 하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알겠어요? 업무 범위는 우리 세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 봐야 돼요. 겸업 업무 범위 하는 게 있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뭐
지역 범위 가는 게 있다 말이야. 그리고 취급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 범위. 이걸 각각 따로따로 나눠봐요. 누구의 업무 범위를 따져보는 거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뭐다? 업무 범위를 따져본다.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항상 논리적인 분석력을 만들어 놨으면은 딱 이리 된다고. 누구의 업무 범위?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종류가 몇 종류고? 세 종류가 이거. 그러면 이제 겸업 업무를 따져볼 때도 뭐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범위 다 따로따로 따져보는 거야. 지역 범위도 뭐다? 이런 식으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부칙 따로따로 따져봐야 되는 게. 중개대상물의 범위도 이렇게 따로따로 따져봐야 되는 기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왜? 누구의 업무 범위?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그런데 우리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한 종류가 아니고 세 종류니까 각각의 종류에 따른 업무 범위를 다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긴 게 이제 논리적인 분석력이다 이 말이야. 그 공부를 자꾸 책을 읽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논리적인 분석하는 사고방식이 만들어지면은 공부가 정상적으로 되는 사람인데 그게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 만들어지면은 하니라고 하는데 계속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벌써 봐봐요. 겸업 업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업무는 6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중개업 플러스 몇 가지밖에 못 한다? 6가지. 그 6가지는 암기력을 동원해서 좀 외우는 거잖아요. 논리적인 분석 틀 속에서.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겸업 범위가 규정이 있다 없다? 겸업 제한이 없다라는 거라요. 알겠습니까?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도 겸업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다만 경공매는 뭐한다 하면서 딱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나버렸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러면 겸업의 제한을 받는 사람은 누구? 세 사람 중에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둘 아이가. 알겠어요? 맞죠? 이 사람은 제한이 없으니까. 그럼 제한이 없으니까 겸업 제한 위반을 할 일도 없어. 그럼 제재 규정이 있겠나? 없지. 그러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겸업 제한 범위 6가지를 넘어서서 다른 겸업을 하게 되면 위반이잖아. 그러면 제재가 뭘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가 마무리형.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이 말이지. 응? 그럼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겸업 제한을 위반했다 하면 뭘 했다는 거예요? 경공매를 했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럼 경공매 업무를 뭐하는데 하게 되면은 어떤 제재의 대상이 되느냐? 이거 이제 분석을 해봐야 돼. 공인중개사법 아무리 제재 규정 찾아봐도 없어. 없는 이유가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받게 되거든.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알겠어요? 원래 경공매 업무는 누구의 고유 업무다?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고유 업무라요. 알겠어요? 그런데 91년도인가 93년도쯤에 와가지고 법무사법을 개정해가 법무사도 이제 허용해줬다 안 해줬다? 해줬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2006년도에 와갖고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가 누구도 허용해줬다? 요 사람도 허용해주고 요 사람도 허용했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허용을 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줬다. 그러면 봐봐요. 이 사람이 경공매 업무를 하게 되면 무슨 법 위반이 되는? 당연히 변호사법 위반 이런 식이 되는 거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재까지 끝나면 이제 겸업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마무리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지역 범위도 봐봐요. 이 세 종류에 따라 따져봐야 될 거 아이가. 알겠어요? 근데 공부한 바에 따르면 이 사람 제한이 있다 없다? 없더라. 이 사람도 제한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요 사람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있는 거고 읽어주면 되잖아. 알겠어요? 그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자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에 소재하는 중개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다. 그게잖아. 그러면 이제 지역 범위를 위반할 수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누구이고
이 사람 보이라. 그럼 이 사람이 뭐다 거래 정보망을 가입 이용하지 않고 사무소 소재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관할 구역 외에 소재하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면 그게 위반이거든. 그럼 제재가 뭘까? 찾아가 확인해 보니까 업무 정지돼 있거든. 그럼 이제 마무리 되는 거잖아요. 알겠지? 그러면 이제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뭐 또 뭐 차이가 있느냐? 아무리 공인중개사법을 찾아가 읽어봐도 개업 공인중개사 종류에 따라서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없다? 없더라라는 게. 그럼 이 세 사람이 다 토지 건축물 임업과 함께한 공장재단 다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업무 범위가 마무리되는 게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25번에 틀린 것은 나왔는데 1번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2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뭐다? 차이가 있더라 없더라? 차이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근데 동일하지 않다 하니까 틀려붙잖아. 알겠어요? 다 동일한데. 알겠어요? 동일하지 않다 하니까 또 갑자기 의미가 전달 안 되는 거. 국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국어가. 알겠어요? 동일하잖아. 동일. 대상물의 범위 다 동일하잖아. 다 동일하잖아. 알겠어요? 다 동일하잖아. 동일하지 않다 하면 틀려붙다. 3번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은 원칙적으로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 구역으로 하죠. 4번 부칙제 6조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일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 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도 중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지역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를 한 경우는 무슨 정지? 업무 정지일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벌써 봐봐요. 이런 식으로 한 주제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적인 분석 틀 속에서 딱 차근차근 분석해가 마무리 딱 해놓고 문제 봐보니까 그냥 쭉 가버리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무슨 과목을 공부하든지 간에 주제라는 게 있잖아. 테마라는 게. 알겠어요? 그 테마를 공부할 때, 그 주제를 공부할 때, 그 주제 범위 내에서 관련되는 것들은 마무리를 지어야 돼, 마무리를. 그 주제 속에서 어떤 부분을 지문 5개로 끄집어낼지 아무도 예상 못 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마무리 안 짓다가 그냥 중간에 커피 마시러 나가보고, 다시 와가 또 처음부터 새로 보고 막 이란다. 오죽 말해봐도 뭐,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참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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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게 안 참는다고. 이 공부하는 거는 인내와 고통이 뒤따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26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이제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6가지. 알겠어요? 요거 고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제 그 위에 문제는 이 전체를 갖고 문제 만든 거고, 요것만 갖고 딱 만드는 거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그 여러분들한테는 25번보다 26번이 더 쉽게 느낌이 와닿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25번처럼 나올지 26번처럼 나올지 아무도 몰라. 알겠어요? 어디 가서 학원 선생이 쪽집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 절대 하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재주 없다. 알겠습니까? 그럽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 대행, 토지 분양 대행, 부동산의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업이다, 경영기법의 제공이다 해놨는데, 알겠어요? 할 수 있는 걸 다 찾아야 되죠. 기억할 수 있죠? 니은에 토지 분양 대행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운 바에 따르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으로 되어 있지, 토지 안 들어가 있잖아. 알겠어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컨설팅 가능하죠? 그 다음에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업은 금지행위잖아요. 금지행위.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을 하는 금지행위.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 프랜차이즈 업무 가능하죠? 그래서 3개. 즉 기업, D것, 미음. 답 3번이 된단 말이에요. 27번. 겸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가마 요 세 사람 다 떠올라야 되는 거 아이가? 알겠어요?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가마 세 사람 다 떠올라야 되는 게. 주택의 관리 대행을 겸업할 수 있다 없다? 왜 없다 그래? 이 봐봐요. 여기에 주택의 관리 대행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들어가지. 이 사람은 제한이 있나 없나? 없지. 그럼 이 사람도 할 수 있나 없나? 있지. 요 사람 제한 없다며. 뭐만 뭐한데?
그럼 뭐 이 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다 부동산의 관리 대행할 수 있는 거지. 알겠어요? 따져보면 금방 나오는 긴데 그걸 안 따져본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 다음 2번에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없다 해놨습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냐 아니냐 따질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택의 분양 대행 하나 뭐나 할 수 있지 뭐. 알겠어요? 3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은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겸업하여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잖아. 알겠어요? 겸업할 수 있다 하면 오지 뭐 하야 한다 하면 들려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겸업은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판단이잖아요. 4번 중개업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을 제공하는 것은 중개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할 수 있는 거지 창업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창업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지. 알겠어요?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 하면 누구? 이 두 사람 아닙니까? 알겠어요? 이 두 사람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은 민사집행부에 따른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진증 대리 한다 뭔다? 뭐 하잖아. 부칙은 뭐 하잖아.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1번이 가는 거다. 알겠어요? 따지보면 다 하는 건데 뭐다. 아직까지 따지보는 그 훈련이 덜 돼가지고 뭐다. 자꾸 틀리는 거예요. 실수해버리가. 28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는데 1. 공장 건축물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상업용 건축물의 주택의 분양 대행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 공장 건축물 들어가나? 안 들어가잖아. 알겠어요? 틀렸잖아.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상대적 등록 취소하잖아. 2번이 오네. 알겠어요? 3번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진증 대리를 할 수 있다는데 아무리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더라도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진증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에 매진증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응? 4번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들을 상대로 중개업 창업을 위한 경기법 제공한다 뭐한다? 뭐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농업용 창고시설의 관리 대행업을 한다 뭐한다? 뭐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이거든. 지금 이런 거 보면 봐봐요. 응? 우리가 공부를 자꾸 두 문자 따가 외우는 방식, 단어 따가 외우는 방식이 적절치 못하다고 자꾸 제각하는 이유가 이래 돼 있다 이 말이야. 잘 봐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뭐다 분양 대행 요렇게 법전에 딱 적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는 수험생들이고 막 요것만 딸랑 외우는 거야. 요것만. 이 단어만 자꾸 외우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지문에 보면은 이 단어 갖고 장난치나 이거 갖고 장난치고 있나? 이거 갖고 장난치고 있잖아.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갖고 장난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정의 문장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뭐다 자꾸 반복해서 읽어줘야 되는 건데 꼭 이 가지고만 외운단 말이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운 좋으면 뭐다 맞는 기고 운 나쁘면 틀리는 기고 그런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 됐고 29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할 수 없는 것은 해놨어요. 맹이 6가지 이거 물어보는 거다 이 말이지. 상업용 건축물인 10층 빌딩에 대한 관리 대행 해놨습니다. 10층 빌딩 가는 거 볼 필요 있나? 없어요. 30호 단지로 가는 거 볼 필요 있나? 없어요. 주택 분양 대행 할 수 있잖아.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나? 소개할 수 있나? 소개할 수 있는 거. 그게 틀려버렸네. 공장 건축물의 부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상담할 수 있나 없어? 공장 건축물도 부동산 맞아 안 맞아요? 맞잖아. 알겠어요? 공장 건축물 부지도 부동산 맞잖아. 부동산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상담할 수 있잖아. 알겠어요? 그 우리가 외운 거는 알겠어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이 돼 있잖아. 그럼 그 상담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부동산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공장 건축물 부지도 부동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잖아요. 알겠어요? 어쨌든 내가 외웠던 표현만 꼭 나와줘야 맞추는 이런 건 곤란합니다. 5번 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할 수 있나 없나? 있지 뭐. 경공매 뭐 법인이 개업권 경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알겠어요? 3번이 틀린 거다 말이야. 30번 겸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 법인이 아니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허용된 겸업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나 없나?
없잖아.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공매 뭐 하잖아. 알겠어요? 그 1번이 틀렸다.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라는 게 왜?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표현 적어 놨잖아요.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이런 말을 적어 놓은 거는 공인중, 이 봐봐요. 여기에 제가 겸업 제한이 없다 하는 말은 어느 법상으로 없다? 공인중개사법상으로 없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다른 법을 다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다른 법에서 겸업을 제한하고 있으면 결국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다른 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겸업을 다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법무사법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 만약에 저도 법무사법 몰라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야. 안 봤지만 법무사법에 이런 조문이 있다고 쳐봐. 법무사 영업하는 사람은 중개업을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하는 규정이 있다고 쳐봐요. 법무사 영업하는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하는 규정이 어느 법에 있다? 법무사법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란 말이야. 가정을. 그러면 제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해요. 하는데 제가 법무사 자격증도 따봤어요. 그럼 법무사 영업도 같이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야. 하면은 어느 법 위반이 되노? 법무사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공인중개사법으로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만 딱 놓고 보면 법무사 영업해도 돼. 근데 법무사법을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 뭐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뭐 하는 거잖아요. 하면 법무사법 위반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법논리다 이거게.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지? 저는 법무사법 안 봐도 그런 논리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 여러분들 아시죠? 나중에 영업하면서 법무사법이 개정돼가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법무사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무슨 증 안 따고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안 따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무사법이 개정되면 여러분들 밥그릇 뺏기나 안 뺏기나? 뺏기는 게야. 근데 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되는 것만 관심을 딱 가지고 지켜보는 게야. 알겠어요? 응? 법무사법은 내가 관계없는 법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바뀌는지 아예 관심 끝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밥그릇 뺏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변호사법 개정해가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도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 변호사법을 개정해봐.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변호사 하고 있으면서 자격증 안 따고도 중개업 당연히 한다 안 한다? 해버리면은 알았어요.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 중개업하는 사람 밥그릇 뺏기는 거잖아요. 알았어요. 이 관심을 늘 가져야 되는 게야. 다른 법들도. 알았어요. 그 다음 3번 질문. 겸업 업무의 경우 중개보수에 관한 기준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왜? 중개 업무가 아니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나 타법에서 정한 경우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할 것이다 라는 소리죠. 겸업 업무는 중개 업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4번 중개법인의 대표, 임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부터 따집니다. 제가 법인의 대표잖아요. 제가 법인의 대표잖아요. 그럼 제가 대표자인데 법인하고 같은 사람이라요? 다른 사람이라요?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하고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지. 알겠어요? 다른 사람이야. 알겠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법인의 업무를 뭐다? 6가지로 제한해놨지. 그 법인의 임원이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이 이 6가지만 해라.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알겠습니까? 무슨 뜻이죠? 그러면 법인의 임원은 알았어요? 다른 뭐다? 직업을 가져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회사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지. 그건 회사 내부 사정이지, 뭐. 알겠습니까? 법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응? 여러분들 공무원들 알겠어요? 다른 직업 가지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왜 안 돼요? 법적으로 설명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알겠어요? 공무원과 관련된 법을 보면은 그 법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고 공무원법이겠지, 국가공무원법 있겠지만은 공무원과 관련된 법 조문에 보면 공무원은 알겠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에 종사한다 뭐한다? 뭐한다라고 딱 적어놨기 때문에 뭐다? 다른 직업을 못 가진다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국민의 공복이니까 다른 직업까지 만들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법 공부할 때는. 알겠습니까? 공무원과 관련된 법 조문에 보마. 찾아봐봐라. 찾아보마.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에 종사한다 뭐한다? 뭐한다라고 딱 못 박아놨기 때문에 다른 직업 못 가진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공무원은 내가 아는 공무원은 식당 하던데요. 근데 식당. 알겠지? 그럼 그 식당 사장님이 공무원이가 와이프겠나? 와이프지. 알겠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따지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알겠지? 그 눈으로 보이는 걸 법적으로 빨리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 중개법인의 대표나 임원 등에 대한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인 자체의 겸업을 제한하는 것뿐이지. 5번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경매 사건에서 건품을 받거나 이를 받기로 약정하고 매수 신청인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 여기까지 읽었어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경매 사건에서 건품을 받거나 이를 받기로 약정하고 매수 신청인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 이렇게 길게 읽었어요. 요 행위를 갖다가 8글자로 바꿔요. 무슨 행위고? 8글자로 바꿔봐요. 무슨 행위고? 매수 신청 대리 행위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매수 신청 대리 행위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게 얼마나 안 읽었으면 국어가 안 돼요. 매수 신청 대리 행위 가는 거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하는 거하고 같나? 다르지. 여 인자가 들어가죠. 알겠어요? 이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영업으로 하고자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지방법원장에게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입찰표 작성해가 제출한 행위가 바로 무슨 행위에 속하는 거다? 매수 신청 대리 행위에 속하는 거야,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등록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잖아. 오잖아.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된다, 이 말이야.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공매를 뭐 하는데 법인에게 허용된 겸업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아까 틀려버렸잖아요. 31번 중개보존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1. 중개보존을 고용한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죠.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합니까? 뭐 10일 이내라요. 알겠어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하는 거지. 고용신고는 언제 전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알겠어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 봐봐요. 방금 이 내용은 이해가 안 되는 거가 기억이 안 나는 거가 기억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책을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가 틀리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해 안 될 게 아니고 기억이 안 나가 틀린다 하는 거는 누구 탓이고 이거? 여러분들 탓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강사가 나름대로 수업 시간에 이해를 확실히 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 될 책무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은 암기를 위해 여러분들 머리에서 집어넣어 주노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저는 알겠어요? 그 학원 선생들이 두문자 따가 이렇게 암기 비법이라고 가르쳐 주잖아. 알겠어요? 그게 이제 암기 시키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하는 데가 하지만은 제가 만나본 수험생들의 상당수는 그 두 문자 따가 암기가 못 심습니다. 이 한단 말이에요. 못 써먹는다 그래요. 알겠어요? 단순한 문제 이외에는 알겠어요? 못 써먹는다 그래. 알겠어요? 근데 그 암기 비법을 수업 듣는 그 순간만큼은 학생들이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알겠어요? 근데 실전 들어가면 결국 못 써먹는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누가 하느냐? 주로 재수생들이 다 하고 한다고. 재수생들은 시험 쳐봤나 안 쳐봤나?
쳐봤잖아요. 문제도 많이 풀어봤나 안 풀어봤나?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예상 문제도. 근데 두 문자 실컷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줘가 잘 외워놨지만은 못 쓰면 끝입니다. 이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근데 참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그래서 기억만 하면은 무조건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뭐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못 써먹어요. 그래서 가면 그걸 외울 때는 저는 제 선배님한테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좋다라고 제가 배웠는 게 뭐냐면 두 문자를 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강의할 때 두 문자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두 문자 단어 갖고 말을 만들잖아요. 이상한 말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두 문자를 따지 말고 아예 외울 게 6가지, 8가지 되잖아. 그 8가지 내용을 고민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거야. 스토리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스토리 속에서 뭔가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그래서 근데 그 모든 암기사항을 그 스토리 만들려고 하니까 스토리가 내가 작가도 아니고 그 말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봐봐요. 학원생들이 두 문자 따가 말 만드는 것도 보니까 저것들도 작가가 아니거든. 말 만드는 거 보니까 꼭 이상한 말만 만들잖아요. 욕 같은 것도 막 만들고. 그래서 그렇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그 두 문자 따는 게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돼가지고 나중에 머릿속이 다 복잡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수업 듣는 그 분량만큼은 기억날 수 있겠지. 그래서 끊는데. 자, 봅시다. 31번에 1번은 그래서 틀렸죠. 2번 법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중개보존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고용인의 고용은 의무사항이라요? 아니라요? 아니라요. 거의 틀려버렸지. 뭐 안 둬도 되고. 알겠어요. 3번 당해 중개행위에 관여한 중개보조원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있지. 4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나? 없어요.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지.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여기 5번이 오네. 알겠어요? 32번 고용인의 신고에 관해서는 틀린 것은 1.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와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야.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중개보조원이라면 직무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고용신고가 수리되면 안 되니까 결격사유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2번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한다는다? 안 한다. 무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자격 확인을 뭐 한다?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을 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해야 됩니다. 사무소 내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서면에는 자격증 원본이 들어가는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했다면 그 고용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도 함께 게시다. 4번 외국인을 만약에 고용인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성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가 제출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아포스티오 막 하는 말 들어봤지? 5번 고용인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 의무 위반 시에 명확한 제재규정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알겠어요. 명확한 제재규정이 없을 때는 무슨 규정을 적용한다? 명확한 제재규정이 없을 때는 무슨 규정을 적용한다? 위반이잖아. 고용신고 이렇게 했는데 안 했잖아요. 위반이잖아. 근데 명확한 제재규정 없어요. 법이 부실하든 왜든 간에 지금보다 제재규정이 없어요. 이럴 때는 무슨 규정을 적용한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무슨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알겠습니까? 업무 정지 사유가 15가지나 쭉 나열되는데 그 마지막 15번이 바로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세요. 그 다음
뒷페이지 33번 봅니다.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1. 고용인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다 했는데 있어요 없어요? 고용인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겠어. 알겠어요? 받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다 겠어요. 벌금도 형사처벌인데. 그러면 오라요 X라요? X죠. 알겠어요? 무슨 규정을 떠올려야 돼요? 양벌규정. 양벌규정. 알겠어요? 그게 틀려버렸잖아요. 2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원에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되죠. 그러나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 자체를 뭐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품위 유지 의무, 신의 측에 따른 공정한 중개의 의무는 누구의 의무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의 의무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3번 등록관청은 소속공인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받은 때에는 매월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사항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 아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 사항도 통보 사항이었지만은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에 관한 사항도 통보 사항이잖아. 이런 거 봐봐요. 이제 이런 거. 또 한번 지적해드립니다. 그 등록관청이 매달 집계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하는 사항이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 외워야 되는 거 아이가? 중개사무소 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이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이다. 사무소 이전 신고에 관한 사항이다. 협회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이다. 고용신고 또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에 관한 사항이다.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월별로 집계를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사항. 그거 외우는 게 지금 뭐 이해할 게 있나? 조금 그래도 이해를 돋군다 싶어서 이런 통보하는 사항은 다 누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다. 협회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다. 협회 운영을 위해서. 그 협회는 이걸 모르니까 잘 아는 누가 알려줘라. 등록관청이 통보해줘라. 그렇게 규정 만들어놨다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6가지 외우는 걸 안 외워주니까 또 판단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강의 보면 대만 표시나요. 알겠어요? 그래서 함부로 뭐다 집에서 열심히 합니다 하는 그런 말 해봤자 제가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근데 사장님은 내가 믿어줘요.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기억을 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자꾸 두서없이 해서 알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보다는 집에서 더 책을 많이 보는 것 같다 이 말이야.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그래서 선생님 이분보다는 뭐하지만 딱 보면 다 알아. 그래서 대충 이제 1년 동안 쭉 보면 저분은 합격하겠다, 저분은 떨어지겠다, 저 사람은 떨어질지 합격할지 왔다 갔다 그러는데 조금만 더 아마 합격할 수도 있겠네. 다 분석이 된다고 대충. 점제는 아니지만은 거의 반점제 되다시피 맞춰요. 알겠어요? 책을 안 보는데 입이 떨어질 리도 없거든. 기억날 리도 없거든. 알겠어요? 그 다음 됐고 33번에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져야 되죠? 무슨 규정 때문에? 간주규정 때문에. 그러면 이 간주규정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과실책임이다, 무과실책임이다? 무과실책임이다. 5번에 고용인의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는 중개은행에게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면은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된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용인의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대요. 알겠어요? 그러면 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라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할 때 의뢰인의 과실도 고려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소리라. 알겠어요? 그 다음 34번에 옳은 것은 1. 중개보존의 고용 또는 해고는 간데 해고하는 글자 지우고 알겠어요? 그 위에다가 고용관계 종료라고 적어요. 옛날 법에는 해고라는 용어를 썼지만 지금은 해고라는 용어를 안 쓰고 뭐라고 쓴다? 고용관계 종료라는 용어를 씁니다. 해고하는 거는 자르는 거 아이가?
내 스스로 사표 내고 나올 수도 있는데 해고라는 용어만 쓰면 곤란한 거죠. 이때든 고용관계 종료는 고용계약의 법리에 따르므로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다 신고사항이죠. X.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하는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처럼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고용신고할 때는 수수료 낸다 안 낸다. 수수료 없음입니다. 3번 소속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그렇지. 이 법 위반이 아니라서. 알겠습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 48조 또는 49조에 해당하는 위반으로서 3년짜리나 1년짜리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만 뭐다?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거지. 4번 3의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는 무슨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므로 그거는 맞아요. 집행유예 판결도 징역형 선고된 거다 안 된 거다? 된 겁니다. 그렇다고 자격이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그렇지.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았어요. 다른 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은 게이기 때문에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다. 5번 법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해놨습니다.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공인중개사도 소속 공인중개사다 아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용인이 소속 공인중개사지. 그렇죠. 고용인. 그러면 옳은 것은 몇 번? 3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35번 소속 공인중개사 A와 중개보조원 B를 비교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해놨습니다. 이렇게 소속 공인중개사 옆에 괄로 A 적고 중개보조원 괄로에가 B 이렇게 문제 내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만약에 A, B 이런 단어를 활용하지 않으면은 1번부터 5번까지 지문 쓸 때 계속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다 써야 될까 아이가? 글자 수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실전 출자로 들어가 실전 기출문제 보면은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뭐 해야 한다. 알겠어요? 우리는 공부할 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잖아. 같은 말이가 다른 말이가 같은 말이거든. 그런데 실전 출제하시는 분이 이렇게 잘 써요. 왜? 한 글자 줄거든. 한 글자 줄거든. 12,000글자 제한이 있다 했잖아요. 한 과목당. 한 문제에 한 글자씩만 줄이면 40문제면 40글자 주는 거예요. 두 글자씩 줄이면 80글자 줄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글자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기출문제를 딱 보면 보여요. 알겠습니까? 무슨 경우에는 가잖아. 경우에는 이렇다 가잖아. 요 애는 두 글자 줄이려고 하면 오해하면 되는 줄 알아요? 콤마 찍어보면 돼. 무슨 경우 콤마 찍고 이렇다 이렇게 글 써보면 두 글자가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그래서 A는 이 나온다 이 말이야. 이런 바람에 글자 수 줄이는 바람에 우리는 더 어려워지는 거야. 왜? 위에서 분명히 소속 공인중개사 A라고 읽었는데 지문 읽다가 A가 누구더라? 하면서 또 다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걸 공부할 때는 어떻게 풀이느냐 하면 이렇게 자꾸 이런 습관을 들이면 돼요. 지금 A는 이렇게 안 읽는 거야.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의 대상이나 중개보조는 직무교육의 대상이다. 이렇게 바꿔 읽는 습관을 들여버리는 거야. 훈련을. 알겠어요? 오지.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할 수 있으나 중개보조는 중개업무할 수 없죠. 오네.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나 중개보조는 대행할 수 없고 오네.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 인원의 제한이 없으나 중개보조는 뭐 인원의 제한이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중개보조는 어떠한 행정처분의 대상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응? 얼마나 문제가 깔끔하노? 알겠어요? 비교해가지고. 문제 글자 수도 안 많고. 알겠어요? 36번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도 인장 등록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야 뭐 한다? 그렇지. 맞아요. 똑같이 날인한다. 맞아요. 똑같이 날인한다. 그래서요. 뜻은 맞잖아요. 근데 시험 지문은 어떻게 나옵니까?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뭐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그거 안 읽어주겠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머리 참 돌려. 사장님 보면 한 번 들으면 기억 잘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글을 덜 읽어 놓으니까 뭐다 표현이 뭐다 안 따듬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맞는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제일 되면 이제 저 상태에서 그대로 실전에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하는데 첫째는 알죠. 시험 시간 모질을 낍니다. 알겠어요. 둘째는 알죠.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이 단을 갖고 교묘하게 장난치는 문제들이 일부 있거든. 그런 게 또 잘 안 보이는 수가 많아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지? 거기다가 또 어떤 현상이 있느냐. 우리가 40문제 중에 지문이 짧은 것도 있지만은 지문이 긴 것도 있다 없다. 일부 있거든. 문제 길이 긴 것도 있다. 긴 문제는 곧마다 심리적으로 당장 위축대가 아예 땀부터 납니다. 읽어보기도 싫어집니다. 알겠어요? 이 훈련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알겠어요? 글 읽는 훈련이라는 게. 알겠어요? 제 같은 사람은 소설책 이런 걸 많이 안 읽어가지고, 알겠어요? 이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짜투리 시간에 책 꺼내가 수필책 이런 거 있는 사람 있잖아. 참 부러워요. 눈이 나빠지기나 말기나 간에. 저는 그게 연습이 안 돼 있어요. 알겠어요? 그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책 요리 꺼내가 단지 2페이지라도 3페이지라도 읽으면 좋은데, 훈련이 안 돼가 못 봐. 알겠어요? 안 읽기?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어디가 빗노? 36번에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의무 위반으로서 업무 정지 사유.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이 변경될 수 있는데 변경됐으면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변경 등록 안 하면 또 업무 정지. 4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되는 것이지만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는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되느냐?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누구의 인장을 등록하는 거다? 법인 대표자가 아니라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하는 거다. 37번 옳은 것은 1.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에 사용할 인장은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장이어야 합니까? 아니지. 알겠어요?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한다. 그래 돼 있잖아.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할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기 전에 해야 됩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합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틀렸고. 3번 법인의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어디다가 등록한다? 주사무소 소재지관을 등록관청에 한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해야 한다. 해야 한다. 업무 개시 후에 등록해야 된다. 그게 틀려볼 거. 5번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 신고는 당해 소속 공인중개사의 무슨 신고와 같이 할 수도 있도록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도 있도록 해놨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놨고 5번이 38번 옳은 것은 1.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에 사용할 인장으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한다. 방금 틀렸잖아. 가로세로 각각이잖아. 2번 분사를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요게 5네요. 알겠어요?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기 때문에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뭐한다? 뭐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을 이렇게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하는 거지. 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주사무소 등록할 인장은 법인의 인장이지 대표자의 인장 아닙니다. 틀렸고. 5번의 인장의 등록과 변경 등록은 전자문서한 등록으로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없다 했기 때문에 틀려버렸다. 우리 법조문에 보면은 인장의 등록과 변경 등록에 관한 조문을 보면은 전자문서한 등록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39번 사무소에 게시할 것으로 틀린 것은 게시할 쓰면은 4가지 아닙니까?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그 다음에 업무 보정 설정 증명 서류, 그 다음에 중개 보수 요일 표준화. 그게 아닌 거는 1번 아닙니까? 사업자 등록증 원본이지. 5번은 뭐예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는 등록증을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필정 게시하는 거지. 40번 봐봐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까지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에 게시할 서면을 모두 골라라 해놨어요. 그럼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했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했죠. 그러면 게시할 서면이 3개가 늘어납니다. 3개가 4개에서 3개 늘어나.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건 여기 늘어나는 거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원본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 매수 신청 대리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별도로 보정 설정했다 안 했다? 했다. 보정 설정 증명서로 또 추가로 늘어나고 또 매수 신청 대리 보수표가 따로 있다 없다? 있다. 그것도 게시되는 거야. 그럼 결국 중개사무소에 이게 되는 거예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2종류가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자격증은 하나만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보정 설정 증명서에도 2종류가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보수표도 뭐 2종류가 걸려 있는 거. 총 7장이 걸려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다 찾아라라는 거지. 알겠어요? 다 찾으면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 실비 열미 한대표, 그 다음에 중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정 설정 증명서류, 그 다음에 자격증 원본,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그 다음 매수신청 대리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정 설정 증명서류. 1개 빼고 다 내. 그러면 몇 개고? 6개입니까? 뭐가 없고 뭐 7개인데. 아, 그게 없구나. 그 매수신청 대리 보수표가 빠졌네. 그래 놓으니까 6개구나. 알겠어요? 원래는 7개 걸리게 돼 있는데. 알겠어요? 그 실무교육 이수증은 게시서면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보고, 알겠어요? 이해 다 끝났고, 쉬었다가 이제 1회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쉬었다 합시다.